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5시 33분. 네,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박보석 세월 검증들의 세상 리뷰 세월간 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준입니다. 네. 이병입니다. 장병욱입니다. 이름은 빨리. 저희 죄송한데 저번에도 이름 깠는데. 그래? 깠어 우리. 깠어. 아, 그게 나오죠. 아 그리고 우리 하다 보면은 형준 병욱이 아, 맞아. 해가지고 어차피 의미 없어. 다 알긴 해. 아, 맞네. 뭐 일단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물리적으로 오랜만에 자, 봅니다. 1년 만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1년이 지났더라고. 작년 벚꽃 필 때 했잖아. 작년 그때 총선이었어. 맞아. 맞네. 총선 맞네. 때. 총선 때 하고 이제 우리 탄핵 때 이제 대선 때야. 아, 맞네. 총선이 대선이 됐어 이제. 그지. 정치 팟캐스트였네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아, 그렇네. 사실 정치 팟캐스트를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정치 팟캐스트가 됐네. 일단 일단 이슈 있을 때마다. 진짜. 그래, 그때 총선이었구나. 아니 사실 시작할 때는 좀 꾸준히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아, 뭐 그대로 끊겨버렸는데 사실 그 사이에 2화를 찍긴 했었어. 그지. 너네 집에 찍었잖아. 술 개쳐 먹고 했지. 그치. 우리 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 기운이 빌려서 하자 하고 이제 찍어놨는데 내가 다음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 아,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 이게 각자 그러니까 정리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건 그대로 쓰지 못하고 폐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뭐 저희 셋 다 지금 그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지. 그때 다 백수였는데 다 개백수 지금. 지금 이제 다 뭐라도 아니 저 백수 아니었어요. 아, 근데 아 맞네. 다시 말해서 저 백수 미안하다.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보험 있는 사람 없었잖아. 그치. 사대보험 든 사람 사대보험. 없어. 그치. 없잖아. 연금 안 냈잖아 그때. 그치. 그치. 그러면 백수지. 자기 밥 벌어먹는 사람 없었어. 네, 뭐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있었지. 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저는 뭐 창업 준비한다고 이제 창업 막 준비 시작을 막 해서 사무실에 그때 입주해서 그때 사무실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이걸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접고 취업한 지는 거의 한 7개월 되는 것 같고. 그 왜 적게 되는지까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될까? 또 아픈 상처에 속을 부으니까. 왜 또 제 아픈 상처에. 그렇게 마음 아픈 건지 몰랐었어. 뭐 마음 아팠죠. 마음 아프게 뭐 접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접고 나서 뭐 바로 취업을 운 좋게 뭐 해서 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 벌써 7개월이 됐구나. 그러니까 벌써 또 7개월 됐더라고. 빠르다. 그리고 이제 각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기 병욱 씨부터. 저는 작년 그때는 딱 일을 쉰지 한 달? 2달? 그치. 된 그냥 진짜 리터럴리 응. 백수였는데 그 상태가 거의 직전까지도 지금 상황에서 직전까지도 지속됐다가 한 4월부터 운 좋게 또 요양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밥 벌어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딱 달라진 건 없어요. 쉬는 기간 그치, 더 사실 남았으니까. 우리 셋 중에 제일 변화가 많이 없었던 그치. 상황이지. 그치.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그 상황이 지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와, 그것도 1년이 넘었어. 그렇지. 이제 뭐 정부의 기조도 뭐 영향이 크지만 그냥 뭐 이제 각자 살길 이제 살아서 그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때 일은? 내일 어떤지도 한 번도 못 물어본 거 같아. 사실 말이야, 일 어떤지 사실 일을 안 물어봤네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원주로 출근했잖아. 그렇지. 원주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인데 지금이나 하는 일이나 뭐 원주로 금토일 당직을 섰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은 없거든. 근데 그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진짜 개 크단 말이야. 그래? 그 요양병원이었어. 금토일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그 병원의 의사는 나 하나야. 당직 서는 게 힘들구나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물론 요양병원이니까 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을 응급실로 보낼지 말지, 아니면 내가 약을 여기서 써서 좀 그래도 버티게 할지 보호자한테 설명해가지고 이거 사람을 그
연명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이거를 의사 묻고 하는 게 와, 그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야? 그지. 야, 쉽지 야, 않은데? 빡센데? 이게 좀 부담이 진짜 개 커. 네.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생사의 갈림길에 가장 가까워 계신 분들이잖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지. 그게 또 예민하잖아. 또 사실 그래도 요양병원이니까 어. 대부분 그 애초에 연명치료 안 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들어오신 분도 많고 아, 또 이미 보호자분도 상태가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신 상황이니까 거기에 뭐 거의 뭐 연명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부담이 조금 적지. 그래도 그거를 혼자 결정하고 하는 거는 부담이 꽤나 그치. 크다. 그니까. 그치. 그거 한 달하고 지금은 뭐야 그럼? 지금 일요일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금토일 당직에서 지금은 그냥 평일 당직으로. 아, 똑같은 데 가고? 똑같은 데 가는 거야? 아니 먼저? 다른 데. 다른 데로? 광교에서. 네, 광교 요양병원인 거지. 광교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냥 월화목금으로 월요일 밤에 가서 화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다시 화요일 밤에 가서 수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아 오케이. 저희도 오랜만에 봐서 근황을 하면서 이렇게 한 몇 달만 몰라. 언제 근데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주 가기 전에 보고 안 봤잖아. 거의 한 달 네. 넘은 것 같은데. 그때 그치. 2월에 여기 왔었잖아. 그럼 그때 그치 그렇네. 딱 그게, 그때네. 그게 마지막이잖아. 우리 집 왔었을 때. 그게 언젠지 모르겠네. 2월 중순에 있던 거지. 그치. 내가 2월 중순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나 이사하기 직전이었네. 그럼. 맞아. 그렇네. 너무 사담이 되었는데 사담 하는 거잖아. 사담 하는 거잖아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치. 지금 진짜 몰라서. 저희도 근황 좀 물어보려고. 진짜 진짜 몰라서. 이걸 관심 있어 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1화 이제 올렸을 때 내 친구들 몇 명은 좀 들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 그거 얘기했어? 어땠대? 재밌었다고 다들 몇 명은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 이러고 또 올릴게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홍보를 좀 잘해. 홍보를 좀 잘하면.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좀 꽁꽁 숨기고 약간 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약간 꽁 숨기는 것도 좀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다는 난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뭐라고 별거라고. 사실 얼굴 가릴 이유도 없긴 하거든. 그치. 근데 그냥 사실 저희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 얼굴을 오픈한다고 딱히 득이 되지 않기 너 때문에. 방금 아이패드로 내 얼굴 보였어. 뭐라고? 아이패드로 내 얼굴이 보이네. 얼굴이 보인다고? 상관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지. 내 그 얼굴이 보인다. 연예인들 열애설 느낌. 안 물어봐서.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근데 그리고 나는 제일 의심되는 건 너네 친구들이 어디까지 들었을까? 그치. 진짜 들었을까? 완전 풀로는 아마 안 들었을 거야. 약간 관심 있는 주제를 막 이렇게 골라 듣기도 하고 팟캐스트가 원래 그렇단 말이고 팟캐스트 그냥 그게- 틀어놓고 그냥 이제 그냥 아. 이런 그런 느낌이니까. 그게 있었나? 그 뭐냐. 타임 스탬프를 그런 찍었어. 걸 타이틀 찍어놨지. 찍어놨어. 아, 저 그래? 좀 해놨네. 니들 안 들었지? 안 들었지. 나 들었어. 나 안 들었어. 우리 얘기하는 근데 솔직히 어. 듣기 힘들어 나는. 네 목소리. 내가 내가 말하는 걸 듣기 힘들어. 난 진짜 내 목소리 못 들어. 나 재밌어서 몇 번 들었는데. 진짜? 좋네. 좋은 거지 뭐 그거. 네. 못 듣지만. 내용 다시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쉽지 않은. 쉽지 않아. 그때 뭔 얘기했지? 그때 이제 총선 관련된 이제 우리가 왜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 우리 정치 팟캐스트에 맞네 그러면. 그치. 그지. 두 번째가 이제 아이돌의 연애 관련된 거였는데 또 비슷한 게 나올 텐데 일단. 오늘도 좀 비슷한 주제를 하긴 할 텐데 일단 본인 근황 짧게 맞네. 빨리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는 이제 학부생이었다가 네. 그 이후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생이 됐죠. 그치 신분이 변한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 그렇네. 이제 서울로 이사하고 이제 학교 서울로 옮겼으니까 서울 이사하고. 대학원 삶은 어때? 대학원 삶은 쉽지 않다. 이거는 뭐 어쩔 때는 뭐 10시에 학교 이게 그래도 워라밸을 내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정해진 출근 시간 없고 퇴근 시간 없고 그 대신 근데 그게 좀 무서운 그게 말이지. 무서운 말이지 사실.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알아서 해야 되고 알아서 시간 조절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헬스에 이제 좀 맛을 들러가지고 이제 PT까지 받아볼까. 이게 없는 살림에 PT까지 하면 좀 빠듯할 텐데. 빠듯하긴 하다.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는데. 이것밖에 내가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지금. 그래도 나는 대학원 생활 재밌는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뭐 원하는 연구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교수님도 새로 부임된 교수님이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교수님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 이력이. 나름 그렇지. 교수님을 뭐 바뀔 수는 없지만 화려하신 이력을 가진 분이고. 그렇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개강한 지 한 달 정도 딱 개강한 지 한 달 돼서 이제 수업 듣고 프로젝트 하고
애들 이제 수업 조교도 하니까 애들 뭐 과제도 받고 어. 뭐 이런 잡다한 것들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음. 나름 재밌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서 뭔가 그 작년에 이제 1화 막 했을 때보다 그 다들 그래도 근황이 좀 밝아졌다고 아 그때는 그때보단 낫다. 그때보다 어, 확실히 낫다. 그 차악이다 지금은 최악보다. 아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낫다. 네. 많이 낫다. 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는 카오스였어 그때. 앞이 안 보이는데 예. 지금 그래도 앞가림은 한다. 그치 그치, 좀 앞가림인지 한다. 맞아, 서로 이제 맞아. 다들 돈은 벌잖아, 그지? 자기가 하는 활동이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어, 있고 그럼 지금 여기도 이제 자취방을 제가 구한 지 한 이제 2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나름 삶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그치, 나쁘지 않다. 어. 네, 그때 작년 1년에 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빠르네. 그게 벌써 1년이 된 그러니까, 것도 이제 사실 정신적인 그런 성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진짜 따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정신적으로 변화가 몸은 좀 늙은 게 좀 티가 나 지금. 몸은 확실히 늙어. 몸은 확실히 늙었어. 맞아.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뭐 술 요즘 마시기가 좀 힘들다. 술 그래? 많이 진짜 많이 꺾였어. 나도 많이 꺾였어 진짜. 근데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이제 나이가 오는 것 같아. 뭐 우리가 그렇다고 엄청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근데 체감을 그러니까 관리는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느껴진다. 맞아. 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다 이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 그러니까 계약수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그렇지. 불안감이 있다. 이제 우리도 20대가 이제 중후반이지. 20대 아이, 남은 날이 더 후반? 짧아져. 뭔 중후반이야. 맞나이. 저 아직 26이라고요. 만 나이로 다 26이야 지금. 넌 25. 너 이제 나 26이구나 26이야, 이제. 이제 전 대통령 나이로 26. 전 대통령 나이. 전 대통령 나이로. 네. 이제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 이거 그래도 좀 다시 정기적으로 좀 하고 싶다. 뭔가 좀 맘먹고 사실 이게 팟캐스트가 뭐 그렇게 어려운 콘텐츠 형식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음. 근데 병욱이는 이제 음. 뭐 계속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병웅이가 좀 멀어가지고 병욱이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나도 그렇지. 괜찮고. 솔직히 난 자신은 없지. 어.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은 못하지. 일단 뭐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회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후로 좀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 팟캐스트를 사실 소개를 하자면은 사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제목이 세월간이의 세상 리뷰해서 저희가 좀 각자 다른 어떤 분야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성장 과정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20대 남자들의 어떤 세상 리뷰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정치 팟캐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세상을 리뷰한 세상의 요즘의 이슈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고 뭐 근데 정치가 저희의 그 일상에 워낙 맞물려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주제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의 팟캐스트의 목적은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각자의 다른 시선으로 리뷰한다가 주된 목적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가 첫 번째로 내가 근데 처음부터 네.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나오는데 네. 약간 스몰 토크 할 만한 거 없나요? 스몰 토크야? 뭐 그러니까 주제 세상 리뷰인데 예. 약간 좀 덜 무거운 거? 들고 안 그래도 없으면, 내가 주제 선정을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 주제 선정하는데 다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는 거야. 워밍업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맞아. 워밍업 할 만한 게 없긴 해 요즘에. 뭐 그 얘기 해볼까? 요즘에 지금도 제가 야구를 보다가 이제 어. 하는데 스포츠가 굉장히 핫해진 것 같아요. 많이 핫해졌지. 네. 많이 그래. 핫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사실 야구도 그렇고 좀 아저씨 스포츠라는 느낌이 야구가 정했었는데 완전 아저씨 스포츠였고 그치.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옛날에보다는 지금보다는 옛날에 훨씬 적었지. 그쵸. 많이 적었지. 지금은 거의 야구장 가면은 20, 3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지금 프로스포츠 야구 축구 둘 다 작년이 최전성기를 보냈죠. 관중수로만 따지면 최전성기를 보내서 지금 프로야구도 천만 관중이었고 작년에 프로축구도 덩달아서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이 스포츠 열풍은 왜 불게 되었는가. 근데 저는 약간 예상은 하긴 했거든요. 왜? 난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쨌든 사람들의 그 갈증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스포츠가 나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너무나 좋았던 소재라고 생각했어. 특히나 뭐 직관을 가서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문화라든가 그리고 그 축구 자체가 스포츠 자체가
팬덤 비즈니스잖아. 이게 엔터 산업이랑 똑같은 궤를 이룬단 말이야. 똑같은 산업 비즈니스인데 판매하는 것만 다른 거지. 여기 경기를 판매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 음악을 판매하는 건데 어쨌든 둘 다 사람을 매개로 이제 팬덤 비즈니스를 이루는 건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딱 끝나면서 이게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쏠릴 거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도 아이돌 문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여왔잖아요. 굿즈도 그렇고 그지. 팬들의 이 성격들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 오케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그 문화 콘텐츠 학과 나온 사람들의 그 학술적인 이유다. 여기 나쁘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이거를 확실히 그 전공자 학부 전공이지만 그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왜냐면 그러면 전공자 아닌 입장에서 한번 어떤 근데 사실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우리 팀을 내가 응원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겼을 때 그 기쁨을 극대화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졌을 때 그 분함을도 사실 잘 그걸 SNS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 게 우리 팀 이겼을 때 엄청나게 뭐 리포스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되게 잘 만들어. 내가 내 인스타 사람들 보면은 뭐 야구 한번 이기면 막 스토리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만든 주변에 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 올리면 뭐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막 굿즈도 어디랑 콜라보해서 만들고 그 기아 타이거즈가 IF이랑 같이 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좀 더 이슈가 됐던 것도 있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어르신들 그 위에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 단장님 레벨의 그 단장님 이하 그 아저씨들이 조금 물러나고 좀 젊은 사람들이 채워진 게 좀 SNS 마케팅 잘했다. 뭐 비슷하게? 나 그런 것 같아. 내 주변에서만 보면 약간 근데 새로운 시선이었어. 약간 이게 그들의 그 승리했을 때의 기쁨과 졌을 때의 분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근데 왠지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약간 그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거 올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한테 공감해줘라면서 올리는 거잖아. 이것도 근데 사실 사회 안 좋은 면인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뭐 안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소속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걸 올리는 것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프로스포츠라는 건 나 응원하는 팀, 너 기아 타이거즈 팬, 나 기아 타이거즈 팬, 오늘 우리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너 BTS 팬, 나 BTS 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게 좀 큰 것도 있나? 그쵸. 네. 난 그거 되게 큰 것 같아.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된 거.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왜 유행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좀 입문이 쉬워. 입문이 쉽다. 저렴해. 맞아. 맞네. 얼마나 저렴한 취미가 딱히 없지 않나. 사실 그치. 일단 뭐 직관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에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뭐 직관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 직관을 해도 직관하는 거 야구 3시간인데 영어보다 싸.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렇게 비싼 그게 아니야. 요즘에 3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 있는 3시간을 15,000원, 20,000원 사이로 때울 수 있는 곳이 없어. 그치, 쉽지 않지.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도 야구를 그냥 야구건 뭐거나 어떤 스포츠도 안 보는데 갑자기 야구장에 가자. 야구장에 가면은 뭐 가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냥 맥주도 있고 그게 자체로도 되게 즐겁고 그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되게 접근이 쉽다라는 게 이것도 큰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다들 맞아요. 딱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끝인가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거 더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은데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이야기 끌어내고 싶다. 이야기 끌어내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근데 다음 주 이제 본 주제로 가시죠. 오케이. 어차피 이분이 벌써 20분이나 떠들었어요 지금. 오케이. 뭐 근황 토크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빨리 가네.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케이. 뭐 이게 팟캐스트 다시 하자라고 제가 말하고 한 이틀 뒤에 바로 탄핵 선고 날짜가 나왔어요. 맞아요. 4월 4일에 한다 해서 병원이가 딱 보내줘가지고 팟캐스트 하기 좋다. 너무 좋은 타이밍에 딱 맞았어. 네. 말을 안 꺼낼 수가 없는. 진짜 대형 이슈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헌정사상 두 번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탄핵 사건
탄핵 사건이라 해야 되나요? 뭐 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좀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를 오케이. 해봤어요. 일단 이게 지난 4월 4일 이제 좀 엄청 길고 길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마무리가 되었고, 작년 12월 3일이죠. 그쵸. 그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거의 122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들이었죠. 이것들이 일어났었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먼저 작년 12월 3일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오전 10시경쯤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오후 10시 그리고 오후 11시에 포고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경이 국회에 진입을 하였죠. 근데 이제 곧바로 이제 국회 제적의원 190명 만천원 일치로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발의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 해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이제 곧바로 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죠. 근데 분위기와 다르게 이제 여당의 투표 불참여 그리고 반대 등으로 이제 무산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비난과 이제 이슈가 오가는 사이에 다시 12월 14일에 발의가 되었고, 이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12월 31일에 이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시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또 경호처가 충돌하면서 체포 불응을 했고, 체포 집행이 어려웠었는데 1월 15일에 다시 이제 2차 시도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1월 14일에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게 2월 25일까지 총 11차의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꽤 많이 했죠. 변론이 끝난 이후에 사실 저희는 바로 선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모두 예상과 다르게 선고가 좀 기약 없이 미루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4월 4일 녹음일로부터 이틀 전이죠. 오전 11시에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었고, 이제 모든 관심 속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비상계엄을 좀 시작으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태와 현상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좀 더욱더 뭔가 저는 극명하게 좀 분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사태에 대한 의견들이 좀 궁금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정치 평론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될까요? 평론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없어. 일단 궁금한 거. 이게 이제 사무실이 아무래도 안국 쪽이다 보니까 그쵸. 분위기 어땠는지. 좀 일단 듣고 싶은데. 예상보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제가 지금 사무실에 이사하긴 했는데, 원래 있던 사무실이 안국역과 종로 3가 사이에 있었는데, 그 안국역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다 보니까 시위가 매일매일 열렸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안국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던 곳이어가지고 시위 목소리가 막 그렇게 들려오지 않았는데 헌재 판결이 이제 점점 늦춰질수록 그분들의 시위 범위도 늘어나가지고 우리 사무실 앞까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희 시청역으로 이사를 가긴 했는데. 그래? 지금 출근 그럼 시청역으로 하는 거야? 네, 시청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판결 날에 재택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그 헌재 주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재택 근무를 한 걸 알았는데 좀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근데 재택을 했는데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했던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했던 게 그 서부지검 폭동 맞아. 그게 좀 충격이었어. 많이 컸지.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지.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무슨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행사기획, 행사 운영 이쪽인데 진짜 행사팀들이 행사 땡 끝나자마자 주르르르 사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진짜 탄핵 선고되자마자 그분들이 알바 끝난 거 마냥 그래? 자라라락 나가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판결문 자체 일단 8대 0이라는 결과도 그렇고 판결문 자체도 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 명문이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인정. 되게 잘 쓰고 이게 문과 1학들의 거구나. 진짜 최고봉인 것 같아. 문과 최고봉의
자존심을 보여줬어. 장난 아니야. 아 진짜. 그 물론 그 문형배 그 헌법 그 당시 뭐라 그러지? 그분이 헌법 재판관. 그분의 전pháp 소장, 재판소장. 재판소장 권한대. 어. 그분의 그 딜리버리가 깔끔하지 않았음에도 맞아. 다 이해됐어. 그 내용이 정말 다 진짜 이해되고 그 자체가 되게 명문이다. 명문이다. 진짜. 그게 이게 그 말이 많더라고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어. 어려운 말들을 굉장히 안 쉽게 썼다. 풀어서 안 썼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디에 치우치지 어. 않고 맞아. 딱 그 팩트에 근거해서 어. 딱 솔직히 논란의 여지 없을 맞아. 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나름 이것도 결과가 음. 큰 유혈 사태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중간중간 야당에 대한 잔소리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맞아. 밸런스를 굉장히 잘못. 이게 어. 중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혹시 뭐 이상한 나도. 게 아닌가? 라는 게 제일 이제 큰 걱정.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됐던 건데. 이거면 인정. 이 정도로 글 많이 수정했을 거고 아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인정. 오래 걸려도 그럴만하다. 인정. 아무튼 그건 결론에 대한 뭐 이제 얘기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이 됐고, 근데 이 사태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어요. 이게 작년 12월 3일이니까 작년 12월 3일에 일단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다들 뭐 하고 계셨나요? 나 정확히 기억나. 네, 뭐 하고 계셨나요? 나부터 말하자면 정확히 기억나. 나 이제 그때 졸업하고 이제 학원 알바를 하고 있었을 텐데 네. 학원 알바 끝나고 이제 집으로 버스 타러 가는 길이 있어요.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치킨집이 많습니다. 치킨집에 이제 항상 TV를 틀어놓는데 난 그냥 가고 있었어. 나 그날 추웠거든. 굉장히 추워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다 뉴스를 보고 있대 아저씨들이.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 그때가 뭐 TV조선이나 아무튼 그 종편 채널에 보였는데 빨간 배경에다가 하얀색으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점점점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비상계엄 유튜브 가짜뉴스에 나오고 자막이. 나 계엄이란 말을 사실 안 들어봤어. 나 그 텍스트로밖에 나 누군가 계엄이란 말을 진짜 말로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지, 우리가 근현대사에서나 배울 법. 근현대사에서도 사실 제대로 안 배웠어 사실. 그치, 제대로 안 배웠지. 텍스트로만 봤는데 이게 갑자기 뉴스에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거 바로 유튜브 켜가지고 뉴스 계속 보면서 집 갔는데 엄마가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나 무서워가지고 엄마 혼자 있었거든 집에. 무서워가지고 나 혼자 무서웠다 이거. 그래서 엄마랑 한 2시까지 그때 뉴스 보고. 충분히 그럴만하지. 그랬던 기억이 나. 그때 생생하게 나네 그때 기억이. 그때 또 근데 본인 제일 맞아. 호랑이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너무 웃겼던 게 비상계엄 선포되고 이제 막 포고령이 이제 11시에 나왔잖아요. 맞아, 11시에 딱 나왔지. 근데 그 포고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 그 친구들이랑 그 동기들 의사 동기들 전공의들이었던 동기들과 롤을 하고 있었어. 야 진짜 세상 태평하게 모여서 롤을 하고 있었는데 처형한다는데 세상 태평하게 갑자기 계엄이 났다고 하길래 그때 롤 채팅으로 뭐 누가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롤 채팅으로. 롤 채팅으로 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뭔 계엄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뉴스 그래서 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 전시 상황이. 그러니까 오프닝으로 왔나?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냥 계엄만 딱 하고 미쳤네 미친 새끼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들어가라는데? 그렇지 갑자기 들어가라는데? 그래서 뭐 또 가짜뉴스를 봤어 하고 봤는데 진짜 포고령에 정확히 워딩 기억나는 게 파업 중인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48시간 내에 업무 현장에 복귀해라 이거였어. 그렇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해. 처단이라는 말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 옛날에 막 처단이란 말을 누가 해? 사극에서 듣는 거 아니면 사실 들을 일이 없지. 일단 그때가 12월이니까 그 대규모 사직 사태가 일어난 지 한 2월부터 한 10개월이 지났고 그치. 그때면은 이미 일자리 구한 사람도 많고 이미 전공이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병원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일단 파업이란 말부터가 틀렸고 틀린 말이고 사직이었지. 이미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로 복귀를 해야 하며 그러니까 목적 없이 복귀하라는 내 원래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 건가. 정말 감정적인 포고령이었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연락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도 좀 걱정하셨겠는데? 딱 그래서 그 PC방에서 롤하고 있었는데 바로 동기랑 야 가야겠는데?
못하지. 그래서 그 기분으로 롤을 바로 못하지. 15분 썰렘 받고 15분 싸면 쉽지 않은 결정이 썰렘 받고 그냥 바로 집에 뛰어가가지고 엄마 아빠 다 깨워가지고 어. 이런 일 있었다 하고 어. 그런 일 있었습니다. 아 그때 부모님 그래도 주무시고 계셨나? 그러면 그때? 아빠는 깨 있었고 아. 엄마는 자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겠다 부모님은 근데. 갑자기 아들을 처단한대?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을 처단한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에서 처단한다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나도 맨 처음에 그 포고령 제대로 못 보고 카톡방에 이제 너네였나 누가 막 이렇게 야 병호가 너 괜찮냐? 이러고 처단한다 내가 이러길래 나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 가짜 뉴스 중에 하나겠구나 했는데. 아 그래서 사실 바로 보자마자 부모님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건가? 물어봐도 되는 건가 싶어서 처음에 그래서 얘가 지금 이걸 보면은 이거 정상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어 사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사실 물어봐도 될까 싶었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이 다 그 틀린 말밖에 틀린 말이고 그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될 수가 없다. 될 수는 없다 일단. 일단 뭐 말이 허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살짝 무섭긴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지.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고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아. 나는 전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겠다. 복귀할 생각을 했구나. 무조건 총 맞고 싶진 않았어. 처단당하고 싶진 않았어. 처단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총살이야.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 그치. 그랬다. 야 다시 돌아봐도 처형이란 말이 처단이 진짜 좀 폭력적인 말이지 진짜. 아직도 뭐 그의 심리와 그 포고령의 의도와 아무도 몰라 아직도. 그거 나 알고 싶은데 진짜. 근데 내 생각에는 진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치. 그 확신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야. 그리고 그 군대와 군경이 일단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자기가 봤던 진짜 본인은 그때 시기로 회귀하려 했던 거지. 그래. 본인 80년대 70년대로 본인이 군 통수권자인데 말 들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 뭐 마인드로 했을 거야. 쏴서라도 잡아들여라고 체포해라 이랬다는데. 그래서 본인의 상상은 7, 80년대를 생각했지만 그 나름 우리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였다. 이미 그 유튜브 라이브가 맞아. 바로 되는 상황이고 맞아.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총신사를 막지 않는 이상. 그치. 그게 이제 첫날 지금 첫날만 해도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 이후로도 뭐 국회에서도 국회도 장난 아니었고. 거기 여당들 다 나가고. 여당도 진짜. 여당은 아직도 그 약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때 이게 물론 거기도 소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지도부가 판단을 사실 미스지. 결론적으로 사실 이것도 결과론적이야. 이게 진짜 뭐 탄핵 안 됐어. 그러면 그때 판단을 잘한 거였어. 그치. 사실상. 근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그치. 그냥 모르겠어. 일단 상식적으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여당의 그 행보는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그 계엄이 선언된 직후에 저는 사실 선언된 직후의 상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약간 뭔 일이 있었지? 그 좀 이게 뭔가 갈등이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통수권자의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당의 행태도 좀 별로고 막 다 별로였지만 이게 갑자기 그 다른 이슈로 좀 번지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윤석열 그런 걸 하고 나서 야 봤지 이 찍들 봤지 이런 말도 있잖아. 그 찍놈들아. 선동하는 그 메시지들. 맞아 메시지들이 많았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게 젠더 갈등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맞아 이게 저는 우리나라 좀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보 보수도 약간 진보 보수가 아니라 약간 남녀가 그냥 편가르기야. 된 것 같고 남자 여자의 그 갈등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열 이렇게 하고 나니까 20대 남자놈들아 봐봐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니들이 있고 저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좀 이상하게 삔트 나가게 뭔가 되는 거를 보면서 사실 근데 난 솔직히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 물론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태가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막 떠오르지 않았을 문제들인데 괜히 거기서 한번 그래 이때 한번 메시지 내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래 니들이 잘못 뽑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한마디 던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 거지. 그치? 나는 이
솔직히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 이건 맞아. 아 이거 그 맞아. 개인의 너무 일탈이지. 권력을 너무 맞아. 많이 가진 어, 사람의 개인 일탈이야. 맞아. 이 일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이후에 그치? 여당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원인은 결국에 그 개인의 일탈이었다. 그 이념을 벗어난 그냥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의 맞아. 문제가 아닌가. 맞아. 이념 사실 이념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됐어. 약간 결국에 이 보수가 물론 보수가 비난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 그냥 보수 미친 새끼들 보수는 극우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좀 그 프레임이 안타깝다.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그 점점 좀 이게 이상해지고 있다. 그 뭔가. 프레임 만들어졌지. 근데 난 그 프레임 만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건 좀 또 다른 문제긴 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또 갈등만 많이 생겨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거나 뭐 너희 극우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잘못했으니까 그쪽에서 잘못했으니까 사실. 지금 보수는 거의 극우가 맞아. 그렇지. 지금 그 옹호하고 윤상현을 비롯한 뭐 그런 사람들이 옹호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행동들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 그 절대 안 사람들 그러지. 논리적으로 그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보수 정당을 속해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이득 어느 특정 집단의 지지 맹목적인 지지가 있잖아. 그치. 그거를 위한 그걸 잃지 않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그치. 정치적 수단 아닐까. 그 윤석열은 계속 말했잖아. 이거 어차피 1년 뒤면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계속 말했었잖아. 그거. 나는 그걸 보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념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게 그리고 당장에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들한테. 그러니까 난 그리고 너가 보수가 잘못했다기보단 그건 보수 이념이 아니라 그냥 그 국민의힘 정당의 문제가 아닌가. 맞아. 이 바로 잡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문제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아. 맞아. 오히려 그 사람이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거고. 그치. 오히려 약간 좌클릭되고 있는 느낌이지. 그치. 국민의힘은 이제 사실상 뭔가 보수 정당이라 하기 좀 민망할 정도고 그냥 뭐 민주당도 비슷하긴 한데 사실 둘다 비슷하긴 한데 그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 조금 둘 다 자신의 이념을 대표하는 느낌은 아닌 것 이제 같긴 이념 해. 싸움보다는 그냥 편가르기라서. 그러니까. 맞아. 이게 내 편을 좀 어려워. 포섭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정치적 것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거를 서로 막 지향하기보단 자기 지지층들을 더 뭐 좋은 소리 하는 거지. 좋은 지지층이 소리.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 그래서 제일 슬펐던 게 그때 이제 그 말이 제일 약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양비론. 이 네 달 동안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둘 다 하는 짓거리가 사실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너 이 새끼 양비론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양비론 쳐내라. 약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둘 다 무조건 하나 정해라. 너는 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너는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국민의힘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연히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 정해라. 안 그러면 너는 쓰레기 새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나는 그게 좀 그렇게 무조건 하나를 지지하라고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좀 슬펐달까?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하지? 거기 동요되는 것 같아. 완전 동요됐어. 국민들이 약간 동요되는 것 같고,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너 국민의힘 지지자? 미친 새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너 혹시 이재명 대통령 되게 만들고 싶니? 너희 좌파 빨갱이 새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너무 지금 극명하게 지금 분열돼서 이게 진짜 좀 마음이 아프다. 그치. 그때 화교 얘기도 많이 났잖아. 맞아. 화교 얘기 뭐야? 이게 아이유가 화교다.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을 지지 안 하면 화교인 거야. 너가 윤석열 지지 않았잖아? 너는 좌파 빨갱이 화교인 거야. 넌 중국에서 온 새끼인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의사들은 다 화교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치. 진짜로. 그래서 막 그 서울 입시 그런 거 전형에 화교가 한 70%를 입학한다.
그래서 닥터 프렌즈 그 뭐냐 사람들도 어. 뭐 자기 허가 아니라고 아 뭐 유튜브 코멘트 뭐 글이라도 올렸어? 그런 거 올렸어. 아 진짜로? 아, 이렇게 근데- 됐다니까? 근데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 프레임을 그런 걸 하는 거잖아. 사용하는 거지. 아 그래서 참 이게 현실이다. 이 비상계엄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좀 그런 기미들이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분열되는 나라가 분열되는 느낌이 보이긴 했지만 이게 좀 심화된 것 같고 터뜨렸지. 그때 그래서 터뜨렸지. 사실 이게 터진 직후에는 여론은 저 미친 새끼 빨리 끌어내려 탄핵해 아 가 그때 이제 여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중간에는 이상하게 바뀌었었지. 사실 그게 1, 2주 만에 바뀌었어. 맞아. 이게 좀 극단적으로 윤석열 나와있다가 또 다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많아진 그런 느낌이랄까? 그 이유는 결국에 여당인 네.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박근혜 사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나 그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었어. 그 뭐? 탄핵 트라우마가 뭐야? 나 아직 나 몰라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 트라우마 있으시대잖아. 그 트라우마가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몰라. 트라우마인지 이 보수가 멸망한다 얘를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말하는 화교들이 나라를 좀 먹을 거다. 그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다시는 할 수 없다. 그게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트라우마였던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건 정치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됐을 때 이때 나라가 좀 많이 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 애국 보수들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치 그걸 판단할 건 아니고 그치. 아무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지. 이거는 굉장히 상처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트라우마다.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우린 탄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자신들의 주장이었잖아. 논리가 없는 주장이었지.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달까. 근데 그게 또 은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치. 그래서 그게 공감을 얻더라고. 그래서 탄핵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한길 씨가 이제 전한길 씨부터 시작해서 전광훈까지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극우 집단이 갑자기 주류가 되었고 갑자기 득세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런 극우 집단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90도로 윤석열 가서 장난 90도 허리 꺾어서 인사하면서 전광훈한테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이러는데 웃겼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광훈 전한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됐잖아. 그지. 극우파의 그 커뮤니티에 주류가 리더가 됐는데 됐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이제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사라졌잖아. 근데 그게 나 전환길의 반응이 궁금해서 선거대선 반응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환길이 반응을 했어. 이제 막 생방송으로 봤어. 그 사람 생방송을 켰어. 생방송을 킨 상태로 이제 막 그거를 봤는데 탄핵 선고되니까 막 책상을 내리치면서 분합니다 이러면서 막 나라가 뭐 어떻게 근데 뭐 결과는 승복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저희 이렇게 되면 나라가 뭐 어떻게 됩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고 마지막에 자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진짜로? 마무리가 전환길 그랬다고? 마무리가 후원해 주십시오. 진짜로? 야 근데 메가스터디에서 한 거보다 거기서 그렇게 돈 비교가 안 되겠지. 말도 안 되게 그지. 벌었다. 거기서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니 이미 벌 만큼 번 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은퇴도 됐고 원래도 많이 벌었겠지만 그치.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그랬구나. 충격이네. 이게 목적이 생각보다 명확했구나. 그러네. 나도 몰랐네. 전광훈도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헌금 더 내라. 이럴수록 헌금 더 내야 된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해. 사실상 그들은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그게 그들의 이념이죠. 그치. 그게 그들의 이념이죠. 나에게 맹목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난 왜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먹혀서 그렇게 된 거고 국민의힘은 뭐에 홀린 거 걔네도 뭐 홀린 거 마냥 그렇게 돼서 뭐 처음에는 이 탄핵안도 처음에 반대했다가 뭐 엄청난 비난을 받고 다시 찬성을 던졌지만 물론 안 던진 사람이 훨씬 많지만 안 던진 사람 훨씬 많지. 난 훨씬 솔직히 많지만 가결된 것도 좀 몇몇 소신 있는 사람들만 가서 이제 던진 건데 결국에 뭐 탄핵이 가결이 되고 이제 탄핵되고 이제 재판과 별개로 이제 형사 재판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논란이 많았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사실 이게 떠들 게 많네. 이거 뭐 그럼 좀 쭉쭉쭉 가보면은 어. 어쨌든 그래서
체포 불응하고 이제 서부지검이 서부지검 맞나? 서부지검 맞아. 그 공덕 마포 그쪽에 있는 거. 네, 그쪽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승인했잖아요. 가서 아 그날 이제- 장난 아니다. 와, 나 진짜 그것도 솔직히 충격적이었어. 나 그게 솔직히 좀 제일 큰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였어. 또 이제 거기서 난동을 피웠던 주 무리가 2030 남성이었잖아. 그치. 난 그것도 좀 충격이었고 극소수겠지만 물론 근데 이제 난 그것도 짜증났어. 이제 거기서 이제 2030 남성이 가서 주류가 됐다 보니까 2030 남성들이 이제 싸잡아서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이 씌워졌죠. 어. 그때 한번. 근데 그건 솔직히 그래 그건 프레이밍 씌운 건 그 흔히 말하는 한남들이 그래 한남 새끼들이 한남 새끼들이야 이대남이라고 이대남. 부르는 흔히 말하는 이대남이라 어. 부르는 사람들이 나쁜 말로 이대남이라 부르는 애들이 이제 거기서 나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 아우 무슨 아니, 생각과 어떻게 그거를 무슨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러니까. 진짜. 와. 물론 걔네들은 이제 법의 처벌을 달게 솔직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좀 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주 달게 생각해. 받겠지만 진짜 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계몽령이라는 말이 들어. 개몽령? 그러니까 계몽령 맞아. 계엄령을 통해서 자기가 어. 개몽됐다. 근데 어. 근데 나는 계엄을 해야 개몽이 되는 거면 어. 평소에 얼마나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는 그러니까 계몽령 그 논리가 이제 어? 2030 남성 그러니까 2030을 떠나서 전환길이 많이 했던 게 그거잖아. 전환길이. 계몽됐다. 자기가 이거 보고 극우파의 개몽이 주장. 그러니까 어. 아니 애초에 그런 보수의 가치를 지향을 했던 사람들이면은 음. 애초에 반대를 했어야지. 민주당이 막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뭐 흔히 말하는 음. 윤석열이 자기가 여기까지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헌재에서도 말했듯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여태 몰랐다가 계엄을 해야 아는 그 능지면 흔히 말하는 그치, 능지. 그치. 참 이게 그거는 평소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그치. 그냥 갑자기 이상한 신념이 씌워진 거지 그 계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엄급이 아니면은 자기는 계몽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면은 말 반대면은. 그럼 사실상 생각을 안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참 근데 계몽된 사람 많아. 계몽 된 사람 많아 진짜로. 그치. 그래가지고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충격의 연속이었어 다. 약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맨날 이제 시위 현장을 가까이서 봤잖아. 제일 가까이서 출퇴근하면서. 봤지 너. 그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어쨌든 평일 이 시간대에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거나 없지. 혹은 하는 일이 없거나 어쨌든 마냥 신념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난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 뭔가 뭔가 야구가 뒤에서 돈 받는다? 뭐 출퇴근하는 거다? 돈 받는다까지는 아니 돈 받는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돈 받겠지. 돈이 안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뭐 아니면은 혹은 정상적인 사회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 뭐 이런 말 좀 미안하긴 하지만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차라리 뭐 주말에 뭐 그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한다든가 뭐 그 이후에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든가 그런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업이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 너무 좀 날선 비판이었나요? 너무 안 돼? 아니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념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시간에 계몽됐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치, 뭐 개몽 대신 자기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나라의 안위가 너무 걱정된 거. 그게 그치. 제일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하자면 감정이입을 하자면은 어. 자기가 지금 밥 빌어 먹는 거 하루 밥 빌어 먹는 것보다 나라의 안위가 자기의 걱정된다. 몇십 년을 위한 그 안위가 걱정되는 게 아닐까. 그런 신념이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던 분들일 거야 젊을 때 당연히.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어.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던 분들이고 100번 그걸 뭐라는 건 이해하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그 신념을 좀 더 표현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해본다. 이게 우리 생각과는 그냥 다른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엄청 뭐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닐 것 같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그래도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하기 어렵지. 누가 동의하겠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리고 이제 탄핵 변론이 이어졌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총 10일차의 변론이 생각보다 많은 변론을 난 했어요. 몰랐네.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11차의 변론을 했는데 정말
그 논리적인 주장이 단 하나도 없었어. 너 봤어? 그치. 나는 사실 나는 잘 가끔 못 봤어. 가끔 봐. 나 뉴스로만 봤는데 정말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좀 어쨌든 윤석열도 법조인 출신이잖아. 아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내가 보기엔 그래서 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 법정에서 하는 말들은 법률적인 주장보다는 정치적인 굉장히 정치적인. 나의 집단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류의 발언들이 좀 많았고 헌재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할 솔직히 난 맞아. 솔직히 난 모욕을 모욕이라고 어. 모욕이라고 생각해. 어. 그거 앞에서 든 판사들이 음.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라고 솔직히 그치. 모욕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이제 11차 변론까지 끝나고 사실 그래서 저 모두가 다 생각했겠지만 결론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길어졌고 아 근데 솔직히 그건 난 음. 언론이 많이 부추겼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아 근데 모델이 맞아 생기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탄핵 말해봐 원래 예상은 3월 14일인가 그때였어. 어. 대부분 그래도 어, 그때는 그때 될 것이다. 음. 근데 그때 안 되고 갑자기 다음 주에 한다는 말도 안 했지. 그치. 뭐 그냥 그럼 뭐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근데 다음 계속 주도 안 그 다음 주가 됐고 그 다음 주가 다음 주도 안 지금 됐고. 거의 한 3주 뒤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공포가 생기는 거지. 공포. 사람들이 이거 야, 뭐야 5대 3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니 흔히 말하는 5대3 어디 써놓은 거야 도대체. 흔히 말하는 그 데드락설이 이제 그치. 나온 거지. 당연히 8대0으로 했는데. 이제 4월까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4월 18일이 헌재 2명의 임기가 끝나. 임기가 끝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데드락 상태로 쭉 한덕수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설들이 다 나왔는데 사실상 다 가짜 뉴스였지. 그지? 그러니까 난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맞아. 그 이재명 어. 재판을 기다린다. 맞아.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뭐 사실 그것도 의미 없어. 신빙성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헌재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결론이잖아.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냥 신중하게 뭐 그런 걸 뭐 근데 그게 묻어났어. 그게 결론적으로 그 판결문에 묻어났지만, 그렇지. 판결을 하느라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뭐 한덕수 그 맞아. 대행 탄핵안도 솔직히 있었고 탄핵안을 좀 많이 나긴 했어. 뭐 탄핵- 그런 탄핵- 업무의 과정도 있었을 테고 맞아. 직장인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것이 빨리 해라 하는데 그 말이 쉽냐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오래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결국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만장일치 뭐 이변 없이 그냥 모든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탄핵이 되었고 이제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자연이죠. 자연이죠. 그지? 네. 자연인. 그 상태로 이제 형사 대선이 재판도 이제 치러져야 되는. 형사 재판도 아직 남았고. 형사 재판을 이제 윤석열은 치러야 되고 이제 다른 이제 재판 대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 이제 바로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대선도 지금 뭐 말이 많은데 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매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말하는 거는 우린 탄핵 기각 될 거야. 그래서 대선 준비 안 해라고 했지만 솔직히 했겠지. 속으로 다 했겠죠. 말이 안 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뉴스 보니까 한두 명씩 슬근슬근 기어 나오더라고. 네, 말이 안 돼. 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두 명씩 이제 공표를 하기 시작했고. 약간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 학교에서 반장 선거할 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싶다라고 못하고 그치. 뭔가 말해줘야 이제 그래, 나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약간 나밖에 없나? 내가 해야 되네 이건. 이런 느낌이랄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뭐 애초부터 사실 정해졌죠 거기.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 사실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줬어야 됐지. 그지? 사실상 경선이 필요 없는 상황이 거기는 되었고. 또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 모르지 않나. 맞아, 아직 모르지. 형식적으로는 아직 모르지. 그치 모르지. 또 언더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조금 근데 어렵긴 해. 어렵긴 해. 사실상 걔네들이 그냥 당원 투표랑 그 일반 투표의 비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대로 가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또 시간이 보니까 촉박하다 보니까 저번에는 그대로 가면 사실 크게 달라지긴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그 진보 쪽의 후보보다 보수 쪽에서 누가 나오냐가 오히려 좀 더 그거는 솔직히 오리무중이지. 재밌는 그러니까 그냥 상황만 봤을 때는 재밌는 그 총 결선 뭐라 하지? 경선이 경선이 되지 않을까.
누가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솔직히 나는 이제 좀 안 믿고 있긴 한데. 김문수 씨는 왜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는 걸까? 나도 진짜 모르겠어. 노동부 장관이라 그런가? 장관이라 그런가? 뭐 전광훈이랑 친하고 일단. 그게 제일 거기서 좀 컸고. 밀어주는 게 있나? 근데 나는 그 전 대통령 윤석열부터 해서 이 보수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내는 후보들이 하나같이 그 보수가 아니야. 근본이 없지. 김문수도 그 노동권 출신. 맞아. 맞아. 씨 완전 노동. 그러니까 노동권 출신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나쁘게 완전 전혀-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이지. 절대 그 국민의힘에서 지향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지? 사실 이념 따지 오래됐죠. 그지? 이미 뭐 오래되긴 내가 했지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이게. 윤석열도 똑같이 사실. 아마 그지? 그것도 맞긴 해. 보수 당에서 나올 만한 후보가 아니라 그냥 아니 어떤 정당에도 사실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딜 가도 이상한 후보긴 했어. 갑자기 된 거니까. 음. 아무튼 그래도 김문수 아저씨도 좀 그치. 그지?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확정된 사람이 한 명 있잖아. 그 이준석. 이준석은 이제 그치. 이미 맞아. 이미 결정- 경선을 통과해서. 그래서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이미 이미 했고. 결정이 됐고. 뭐 다른 건 다른 데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신중한 그치. 이미지를 보이는 좀 느낌이고. 근데 뭐 사실 이준석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 없지. 많이 적죠. 근데 네. 나오는 것 자체가 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죠. 나오기는 해야 돼. 나오긴 해야 돼. 그 당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긴 하고. 그리고 그 이준석- 다음 대선을 생각하더라도 음. 뭐 이준석이 그리고 나는 사실 이준석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그지? 어렵다고 했는데 됐잖아. 그런 거 보면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이승만 대통령 못될 것 같아. 되게 어렵지.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워낙 거기도 호불호가 좀 그치. 갈리는 어. 사람이라 뭐 그렇고 이제 또 보수당에서 그래서 또 나오는 말들이 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홍준표도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홍준표 아저씨는 이제 대놓고 내가 하고 싶다. 꿈에 많이 부풀었고. 많이 부풀었지. 홍준표도 그렇고 뭐 오세훈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유력 후보라 하긴 그런데 이제 유승민도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 좀 하기 그런가? 유승민은 좀 지지하긴 합니다. 그 보수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려운 게 그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처럼과 유사하게 이런 중도층이 좀 좋아할 만한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절대 통과할 수 없어. 절대 통과할 수 없어. 사실 그전 대선도 유승민이 그때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 뭐였지? 아예 전전 새누리당이었나 그때? 당명이?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자유한국당이 언제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혼란하네. 유승민이 그 정통 보수당으로 나온 게 아니었잖아. 그치? 다른 데로 나왔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나왔던 거잖아. 맞아. 그때도. 바른정당 아니야? 바른정당은 어디요?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른정당이 바른미래 맞을걸? 바른정당인가?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 바른정당이랑 어디가 합쳐져서 바른미래 정당이 됐다. 바른미래당이 됐다가 그랬어? 다시 이제 그냥 국민의힘으로 하나가 통일됐던 것 다시 또 같은데. 들어갔다. 맞아. 이름 바꾸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맞아. 그치. 자유한국당 홍준표랑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지. 맞네. 그리고 그때가 바른정당이었지. 바른정당의 유승민으로 나왔지. 그치. 그때도 유승민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찐 보수들한테는 이게 지지를 못 받아서 따로 나왔던 거지. 4등 했나? 3등도 못했어요. 4등 했어. 3등도 안철수가 못했어. 3등 했어. 4등 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배신자에 대한 그게 이미지가 커서 그 솔직히 국민의힘 그 당원 입장에서는 절대 그 윤석열 탄핵을 지지할 수 없었던 거지. 그치. 근데 유승민 아저씨는 지금 이 탄핵 그 국면에서 별로 그게 부각이 안 됐어. 부각이 안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유승민도 거의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어가지고 중도까지는 아니지. 중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게 좀 명확한 지지를 받기 힘든 인물이라. 약간 간접이었나? 근데 간접이라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한 이미지가 그랬나 모르겠네. 나도 잘 뭐 그쪽에서 그렇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간접이지. 팔로우이 안 됐어. 근데 뭐 유승민도 어쨌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나오고 유력 있고. 후보지. 안철수가 안철수도 말하더라. 안철수가 사실 이번 탄핵 전국에서 보여준 게 임팩트 하나 크게 하는 게 있었지. 혼자 남아 있었다. 그 그림 하나가 딱 좋게 그치. 나왔지. 혼자 딱 국회의원 거기 딱 국회실에 앉아가지고. 사실 나는 그래서 민주당도 후보를 잘 냈다고 생각하지 물론 정해지지 않지만 이재명이 나온 순간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예 내가
지지는 않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건 맞아. 이재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 좀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이재명이 나오는 게 더 리스크라 생각해요 민주당한테는. 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솔직히 리스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양분된 거에 어. 이재명도 영향이 난 있다 생각해. 큰 영향이 있지. 반 이재명. 어. 그러니까 우파라기보단 반 그러니까 이재명이야. 우파랑은 상관없는. 사실 정치적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랑은 다른 것 같아. 중도층에서도 이번 탄핵을 좀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평소 중도를 지향했던 사람들도 음. 그 사람들은 탄핵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기보단 이재명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지금은 안티 이재명의 더 느낌이 심하지. 그지. 보수 측. 이제 민주당 아닌 사람들은 다 반 이재명 그 프레임을 이제 다 씌울 거고 그게 엄청난 공격이 들어가고 그게 이재명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다들 똥볼만 차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정책과 그리고 뭐 어쨌든 나를 좋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쟤를 싫어하세요 느낌으로 맞아. 가니까 지금 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먹힌다. 근데 그것만큼 잘 먹히는 게 그치. 없다 진짜. 이게 당연히 민주당도 이재명이 줬으면 좋은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윤석열을 뽑아 어떻게 당을 계엄을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나요? 그치. 할 말은 없어 사실 그렇게. 사실 없어. 그렇게 할 말 없지. 좋은 무기지. 정말 좋은 무기고. 뭐 반대도 있어. 그 어떻게 음주운전 내보내고 점거가 있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나요? 근데 걔는 못 이겨. 계엄보단 약간 개헌 못 이기지. 걔는 못 이겨. 어쨌든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할 말이 많네 이게. 어쨌든 그래서 뭐 결론이 뭔가요? 그래서 뭐 지금 뭔가 결론 예측을 해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측까지 할 거 없고 우리가 정치 팟캐스트는 아니니까. 아니었나? 그래 지금 정치 얘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긴 했는데. 그래 나라 상황인 만큼. 그렇지. 지금 가장 모두에게 큰 이슈니까 이게 이 탄핵 선고와 앞으로 이어질 대선이 이슈가. 그래서 뭐 탄핵 선고가 나온 거 자체는 이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곧 이제 대선이 들어갈 거고 이제 앞으로 막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겠죠. 우리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희도 그래야 되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좀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 그 분열되는 이 나라가 좀 안타깝다. 서로를 비난하고 약간 좀 핀트에 벗어나는 이런 비난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잘 봉합되기를 좀 바라고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요즘 워낙 많잖아. 그지. 이게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지. 이거 그러니까 말고도 엄청 많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주제를 선정하면서 제가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으니까 할 말이 까는 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최대한 그런 걸 덜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 사실 얘기할 게 뭐 연금 개혁도 할 말 너무 많고 그리고 좀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최근에 또 산불도 그렇고 뭐 저희가 팟캐스트를 쉰 기간 1년? 1년 동안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 제주도 셀 수 없이 많죠.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들 부정적인 이슈들만 많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잘 봉합돼서 봄이잖아요. 또 꽃도 피고 하는데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것도 네? 화장실 가야 되냐? 화장실? 오케이 화장실 갔다 잠깐만 올게요.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이제 좀 문화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좀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무거운 얘기긴 한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뉴진스 이야기입니다. 네, 이슈 쪽으로만 따지면 이제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이 아직 뭐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먼저 일단 최근에 3월 21일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뉴진스의 연예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이 이제 현 소속사죠. 현 소속사의 그 모든 주장을 인정해줘서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여론이 이제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이 사건을 정확히 따지면은 이제 작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벌써 작년 4월이더라고 이게. 그래? 그러니까 민희진의 기자회견 기억하죠 다들? 알죠. 모자 쓰고. 네, 개저씨들아.
맞다로 들어와. 다 들어와 했을 이 기자회견이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24년 4월 이제 민희진 씨의 이제 기자회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모 회사 하이브가 이제 민희진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이 이 어도어와 뉴진스를 이제 어떻게 모 회사 하이브로부터 탈취를 하려 했다. 그러니까 배임 혐의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고발을 하려고 했던 입장이었고 누가 누구를 잠시만 누가 하이브가 민희진? 민희진 대표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배임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고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막 회사 털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전설의 기자회견을 열었죠. 개저씨들아 하면서 이제 다 들어와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을 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대중들한테. 네, 대중들한테 먹혔고 이제 하이브에 대한 이제 비난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희진 씨는 결국에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갑자기 이제 뉴진스 쪽에서 이 민희진 대표를 보호해달라 우리 민희진 대표 없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본인들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작년 11월이었죠? 11월 28일에 뉴진스가 이제 뜬금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어도어와 하이브가 전속계약을 너네 위반을 했다. 우리의 전속계약을.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했어요. 이걸 바꿔라 했는데 어도어 입장에서는 바꿀 게 없다. 돌아가 한 상황이고 이제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을 해요. 선언. 전속계약 통보. 저희 전속계약 이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해지 선언을 하고 이제 아예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해요. 이제 이름도 새로 바꿔서 NJG라는 이름을 팬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NJG라는 그룹 이름을 달고 인스타도 새로 파고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어두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엔 소송을 하죠. 소송전이 시작이 됐고 소송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뉴진스가 이 소송이 시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악 활동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이제 홍콩에 콘서트까지 열겠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어두워 측에서 이거를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 연예 활동에 대한 가수 활동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모든 이제 연예인 활동, 가수 활동, 뭐 작곡, 창작, 뭐 공연,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멈춰달라 법원한테 이걸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번에 변론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결과가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죠 이 가처분을.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거에 대해서 뉴진스의 주장, 뉴진스가 억울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 주장들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어요. 인용문처럼? 그쵸. 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용을 해줬고 이제 이게 인용이 되면서 여론이 확 바뀌게 돼요. 여론이 확 바뀌게 되고 더불어서 이게 직격탄 이게 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계기가 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외신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요?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 뉴진스가 다 5명이? 5명이 다. 그래서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 대한 약간의 뭐라 하던니까?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 이런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다. 그게 그때 나온 거구나. 네, 그 혁명가 발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사만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혐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이건 비약적으로 사람들이 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근데 좀 경솔한 발언이었죠 어쨌든. 어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시스템과 법과 이 기조를 다 무시하는 발언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뉴진스도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활동 중단을 한 상태고 이제 본 소송이 이제 들어간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참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본인 의견부터 얘기해 주면. 네, 이제 뭐 가장 잘 아는 제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게 민희진 씨 기자회견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 저 되게 외로웠어요. 무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기자회견이 딱 일어났을 때 민희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 그러니까 나 혼자 약간 굉장히 어. 부정적인 입장이었어. 민희진의 기자회견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민희진의 행보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무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 한 회사의 대표로서 너무 경솔한 기자회견이었다 생각했고 그 기자회견 중에서도 계속 뉴진스를 끌어들여요. 막 우리의 애들도 내 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 아까도 말했듯이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이었잖아. 이 국면이 지금 완전 바뀌게 된 거야. 하이브와 뉴진스 그치 하이브와 뉴진스가 된. 근데 지금 민희진 어딘지 사라졌지 사실. 지금 홍문이를 쏙 빼버리는 거 같아. 늘 말했던 게 6명의 뉴진스를 얘기한 거잖아. 근데 지금 5명이 됐습니다. 그 막 민희진이 자기 뉴진스 엄마는 뉴진스 엄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애들을 사지에 몰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민희진을 약간 비난하는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민희진을 되게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그런 토론도 했었나요? 약간의 토론이 있었죠. 제가 거의 1대7로 싸우는 진짜 거의 1대7로 싸우는. 그분들의 의견은 뭐였나요? 난 몰라서 나 진짜 그분들 의견 난 아직도 뭐 이해는 된다만 이제 민희진이 불쌍하다였죠. 그러니까 그건 감정적인 거잖아. 그냥 감정적인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냥 감정적인 거였어.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하고 논리적으로도 이제 당시에는 배임 혐의로 어쨌든 고발이 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논리적으로 얘기할 게 없구나. 왜냐면 그런 건 법원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치. 근데 그때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근데 결국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진 않았어요. 이게 배임 혐의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대 사실. 실제로 행위를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민희진이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는 거야?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지.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거야? 아니면 뭔가 나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그 배임 관련된 거는 넘어간 어쨌든 어도에서도 이제 쫓겨났으니까. 맞네. 쫓겨났긴 해. 근데 이제 그때 결국에는 그런 정황들은 다 드러나긴 했죠. 뭐 카톡으로 이거 먹어버리자 막 이런 거, 뭐 애들 데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점점 논점이 흐려진 거지. 논점이 흐려지고 갑자기 한이가 국감장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건 왜 나온 거지? 그것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거냐면 결국에 뉴진스 사태가 점점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정치권에 이게 딱 걸려든 거죠. 정치인분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한번 표 한번 빨아먹자. 그치. 맞아. 그래서 이게 느낌으로? 그때 아마 국정감사였는데 노동 관련된 거였는데. 노동 쪽 그쪽 노동위 그쪽에서 한국 아이돌의 현원과 실태에 대한 아니야 그것도 아니었어. 이런 거 그냥 근로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한이가 나온 거야? 그런 얘기일걸?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민희진이 터뜨린 것 중에 하나가 걔네가 아일릿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또 한창 논란이 있던 게 민희진이 그때 당시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일릿이 우리 뉴진스를 베꼈다. 아일릿이 어디 그룹이? 하이브의 또 다른 다른 레이블의 이제 그룹인 거죠. 아일릿이 베꼈다. 로가 또 한창 화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괜히 둘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같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아일릿 애들이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한이한테 했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아일릿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다. 증언? 라고 한이가 말을 했죠. 그 국감장에서? 국감장에서 말을 했고 이제 그 전에 다른 데서 말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 검증을 해야 된다면서 국감장에 부른 거죠. 혹시 그럼 아일릿 매니저도 불렀나요 국감장에? 아일릿 매니저 안 불렀고 일반인이니까. 그래? 말 그대로 그냥 표 얻으려고 부른 거지. 그냥 이슈 메이킹 한번 해보겠다 하려고. 그러네. 야 솔직히 뭔가 뭔가 깔끔하게 풀린 게 없네요. 야 그럼 나도 직장에서 회사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하려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나 싶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실 하이브에서 대표가 나왔지. 어도가 대표가 나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뭐 그렇게 부른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는 그냥 좀 얘기를 들어보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점점 논점이 점점 흐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뉴진스가 감정싸움으로 가네 갑자기? 완전 감정싸움 한 거지. 뉴진스가 좀 불쌍하다, 억울하다 이런 막 입장으로 가면서 뉴진스는 갑자기 약간 잔다르크처럼 정의의 사도가 되었나요?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름도 바꾸고 따로 활동하겠다 말을 됐는데 그때까지 여론은 어땠어 근데? 난 잘 몰라 사실. 여론 거의 다 뉴진스 팬이었지 계속해서.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뉴진스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 계약 해지 선언을 한 것도 난 그때도 살짝 띠용했거든. 근데 나는 뭔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결정적으로 얘네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그래. 말하는 거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사유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선언이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 기분 나빴어가 주요 논거였지. 그래도 뭔가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 근거를 앞에 말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기자회견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기자들이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 파기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카드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지. 뭐 그런 거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기자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제가 이해한 게 맞냐? 물어봤는데 그 민지가 굉장히 뭔가 뭐 저희는 약간 되게 당차 보이고 싶었나 봐. 본인이 이렇게 눌리고 싶지 않아. 기가 눌리고 싶지 않나 봐. 저희는 어도어가 저희와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러면서 약간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또 이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 모르면 공부의 감성인데. 그치. 나 지금 딱 그 느낀 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그 사람이랑 그런 사람이랑 이랬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나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만 말했다면. 아니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지금 봐도 경솔한 발언이야. 근데 이제 뉴진스 입장에서는 보통 변호사들이 대동해서 나오거나 변호사가 해야지. 변호사가 해야 되잖아. 근데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그런 걸 다 말했으니까 서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민지도 좀 그냥 자존심이 있었던 거지. 약간 기를 세우고 싶었던 거지. 기에 눌리고 싶지 않아서. 민지의 마음도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난 근데 그것도 보면서 왜 뉴진스가 나와서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변호사들이 나와서 말을 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은 뭐야 그럼? 지금 당장에는 가처분 인용이 됐어.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재기불능 상태가 됐어. 근데 가처분 인용이 됐잖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그럼 뭐 경찰이 붙잡아?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걸로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을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혹시라도 했어.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진짜 홍대 거리 앞에 나가가지고 뒷다통 하나 넣고 공연했어. 누가 사람들이 돈 던져줬어. 그럼 그 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그런 법률적인 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용이 된 상태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 아닐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하겠지 본인이. 그치. 더 불리하겠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이야. 진짜 잘했다. 미니진이 모자 쓰고 인터뷰 기자회견 한 것도 그렇고 뭐 5명이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가 근거가 없다고 말해버리면은 뭐 그게 없는 거잖아. 변호사가 나와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기에 차라리 감정에 호소하기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얘네랑 계약을 하기 싫고 이대로 하기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근데 근거는 좀 부족해. 그러면 최고의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그건 맞지. 대중에게. 그건 맞지.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갔을 때 여론전은 사실 법정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이었던 거 아닐까 싶어.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막 미니진이 맨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 여론이 미니진 불쌍해 약간 대기업에 맞서는 막 이런 뭐 직장인 막 이렇게 됐는데 뭐 여론이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구나. 불쌍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법률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더불어서 왜 없을까?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복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끝났어. 내 생각에. 가수 생명이 끝났어. 우리나라에서 못한다? 이제 가수 생활 못하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 못하지. 그치. 유일한 방안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어도어에 돌아가는 건데 최근 뉴스도 보니까 어도어는 이제 협의할 의사가 있다 했는데 우린 싫다로 그래? 돼서 그래서 나는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끝났지.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치. K-pop 스타였잖아. 그치. 모두가 사실 난 이런 아이돌을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 사실 엄청 압도할 줄 알았어 이제. 모두가 좋아하고. 사실 몇 년간은 이제 그리고 노래도 좋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아쉬워.
이렇게 노래 잘하고 예쁘고 춤 잘 추고 그런 그룹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니까 아쉽지. 대중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도 아쉽고. 욕심이 과했지. 그 미니진의 욕심이 너무 과했지. 근데 나는 이렇게 미니진만 쏙 빠진 것도 굉장히 별로고. 난 일단. 그게 좀 야비한 것 같아. 야비하지. 굉장히 야비한 것 같아. 어디 갔어? 그 심지어 최근에 뉴스 같은 게 이제 심지어 그분 과태료 맞았어. 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누가? 미니진이? 민희진 씨가. 누굴 괴롭혔대? 나도 내용 못 봤는데. 누가 신고했대 근데? 누가 신고했나 보네. 어도어에 대해서. 아, 점점 뭔가 이제 다르게 드러나고 있어서. 다른 게 계속 나오는구나. 안 좋은 게 계속. 그래서 이제 더더욱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여론이 진짜 확 바뀌었지. 그럼 홍콩에서 콘서트 했댔잖아. 그걸 관리한 주체는 누구였어? 어도원 아닐 거 아니야. 뉴진스가 따로 팀을 꾸리는 거지. 따로 고용해서. 음. 큰일 날 텐데. 근데 그건 좀, 그러니까 아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 혁명가 발언도 그렇고 음. 뭐 일단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수가 음. 시스템에 저항을 한다 하면은 음. 일단 환호하지. 좋게 보여. 언더독이잖아. 언더독이. 언더독이 완전 언더독이지. 이건 되게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야. 근데 이게 할 거면 잘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뭐 나는 유진스와 미니진의 마음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너네 억울할 수 있지. 그래, 너네가 다 그거 완전 이해되지. 본인들의 창작력, 어쨌든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나 근데 그거엔 동의 못했어. 돈도 많이 벌. 본인들의 능력? 그러니까 굳이 그거 그냥 맞아. 대입하자면 굳이 그냥 감정이 나도 그때 그 말 많이 했거든. 절대 그 본인들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그 돈 없었으면 어떻게 해?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맞아. 한 그 거잖아. 돈과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나는 뭐 여기서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라서 잘 된 거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그치. 근데 그렇다고 그 자본이 없던 거야? 그치. 있잖아. 자기도 활용했잖아. 너무 활용 잘했지. 그래, 거기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데서 들은 얘기지만 뉴진스 멤버 중에 두세 명 바뀌어도 똑같은 인기를 유지했을 거고 사실. 그거 맞아. 맞아. 그거 맞는 맞아. 이야기입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고. 조금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미래는 가처분 인용 내용 중에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유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진이라는 프로듀서가 우리의 핵심적인 프로듀서가 빠져서 나갔다. 우리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다. 계약 내용이 그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 치명적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받아들여질 수 없지.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니진 한 명이 빠진다고 뉴진스의 그 활동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사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그게 계약서에 없으니까 사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 돼버리는 거잖아. 뭐 그치. 그치. 어쨌든 아무런 모든 주장의 논거가 교육에 하나도 없었던 거고. 그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도 약간 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치.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아직도 약간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두둔하는 뭐 있지. 그 팬들이나? 팬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모르겠다. 활동을 못 할 것 같은데? 팬들 마음도 이해는 되지. 뭐 노래도 좋았고. 우리도 아쉬워. 우리도 아쉽지.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난 그래서 이제 외신 인터뷰 보고 많이 실망하긴 했지. 처음에는 사실 그래 뉴진스가 어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어른들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서는 좀 이거 조금 선 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 그러니까 똑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좀 주변에서 잘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1대7로 싸우던 그 7일 분들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모르겠네. 아직 안 물어봐서. 안 물어봤어? 근데 뭐 나는 사실 그때 당시 여론이 대부분 다 미니진을 옹호하는 여론이었어. 난 아예 몰랐어 그 여론을. 근데 그때도 좀 어. 반반이었어. 반반인지 그래? 모르겠고 뭐
반대쪽 의견도 꽤나 많았어. 그치 뭐 근데 은근히 있었어. 소수였지 근데 음. 어쨌든 민희진 씨의 나는 그때도 굉장히 별로였던 게 그런 말도 많이 했거든. 이게 대기업이 횡포 부린다. 난 한 명의 직장인에 불과하다. 민희진이? 어 저기 대표이사잖아. 그니까 사측 아니? 한 명의 직장인이 아님. 아 직장인이 아니야. 사측이잖아. 민희진 대표이사면. 그치 회사 그 자체잖아. 그치.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갑자기 뭐 어제도 우리 혜린이랑 한이한테 뭐 카톡이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감정적으로 갔구나 그때 확실히. 완전 아, 감정적이어서. 그때 기자회견도 사실 안 봤거든.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 어. 뭐 시원하긴 했을 거야. 그 사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프레임을 잘했어. 6명의 뉴진스로. 그래서 뭐 아쉽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 보이긴 모르지 근데 아직 하이브에서 뭐 음. 그러니까 하이브도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하면 되잖아. 물론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쉽지 않다고들 그러니까 어쨌든 가처분 인용된 거부터가 좀 쉽지 않다고 다들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는 이게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치. 그 입증할 증거를 잘 만들어야 좀 되는데. 감정적인 주장이 대부분이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냥 아니 있으면 가져와봐. 약간 이런 스탠스니까. 그래서 또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그들은 사실상 선배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차별만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더욱 너네 수혜만 받은 애들이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도 있고 난 이거 보면서 좀 여론이 좀 뭐라지 간사하다 진짜. 그러니까 한때는 막 그렇게 옹호하다가 지금은 죽일 듯이 비난하니까. 그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는 옹호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도 이 골 들어가는 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떤 엔터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게 그치. 사안이기 때문에. 아 그래? 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만약에 아 이게 진짜로 뭔가 뉴진스가 음. 하이브 진짜 나가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뉴진스 같이 아티스트들이 뭐 투자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데뷔했어. 아 근데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잘 됐어. 잘 돼서 근데 이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사병 걸려서 이런 식으로 그러고 저 계약 해지요. 아 그거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라는 사건 이런 사태들이 되풀이 될까봐 이제 혹여나 걱정들이 많았겠지. 엔터 산업에 그럴 수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래서 이제 뭐 민희진이든 뉴진스든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 그래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그리고 같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 일단 뭔가 하려면 이제 지금 유튜브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경제 활동 못 하는 걸? 그치. 뭐 관련 활동을 못 그치. 하니까. 나중에 한이가 뭐 나와가지고 또 AOMG 같은 거 차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그치. 본인들이 회사 차리면 되는 거지. 제이팍처럼. 아니 본인이 회사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지금 안 되지. 사실상. 지금 안 되지. 그지. 나중에 뭐 위약금 내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위약금이 지금 일단 어마어마하다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야기가 많고.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냥 민희진 쫓겨나는 걸로 사실 끝났으면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에 뉴진스까지 뭐 그런 댓글이 있던데 이거 좀 웃기긴하면서도 좀 슬프긴 한데 나중에 한 3년 뒤에 근황 올림픽에 한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야 그렇게 되면 좀 어텐션 돌풍 그 주역전 민희진이요? 저희도 찾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웃긴 댓글도 봤는데 돼지불백이잖아. 돼지불 이승우 이승우 돼지불백.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계에서 지금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너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명확한 게 보이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뭐 근데 감정적으로는 뭐 힘들 수 있지. 직장에서 당연히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본인들이 더 힘들 텐데
아 근데 이것도 자기들도 힘들. 아 그치 뭐 맞는. 그렇게 과몰입하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내가 뭘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 생각이 들 수 있지. 그치. 근데 그거를 탈취해 가다가는 들고 거랑은 튀겠다. 그거랑은 좀 어. 그거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장과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똑같은 거지. 그 사람 직장인들이니까. 이게 연구 회사의 연구센터 있잖아. R&D 센터라고 해서 그치. 보통 거기 가서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이 응. 특허를 내. 응. 그러면 회사가 거의 뭐 95% 가져가고 아. 내가 뭐 3% 4% 이렇게 가져가고 그거밖에 안 그러면 가져가? 연구하는 사람들 뭐 팀이 5명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3% 나눠 먹는 개념이거든. 왜냐면 회사에서는 나 월급 주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비용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아. 그걸 알고 이제 가는 거지. 똑같은 거라고 보이거든 지금. 내가 잘하면 일단 더 받는 건 맞아.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내 거라고 할 순 없지. 내 거 절대 아니지. 내 거 절대 아니지. 회사가 없으면 그거를 만들 수 그거 없잖아. 그게 똑같은 그치. 거잖아 지금 그지. 그만큼 투자 받고 하는 거니까. 응.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응. 사실 뉴진스가 주장하는 바는 살짝 나 물론 내가 좀 그거와 관련해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그게 맞아. 맞는 거야. 뉴진스라는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인 거고. 맞아. 완전 이거는 엄청나게 고도하는 제품인 거지 사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점이 좀 틀린 거고 어쨌든 프로덕트인 거고 이제 미니진 혼자 만들었다고도 하고 싶진 않아. 어쨌든 아니지. 거의 미니진을 포함한 회사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큰 공을 세웠다. 이제 그치 미니진이 이제 진두지휘 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뉴진스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내 건데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하려다가 이제 논란이 된 거고 쫓겨난 거고 근데 뉴진스도 우리 대표님 따라 갈래 하다가 대표님은 사라지셨고 본인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죠. 미니진이 되게 그거를 잘했다. 그 판을 잘 짰다. 많이 잘 끌어들였다. 어. 그걸로 인한 여파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음. 자기 딸들에 대한 안위는 걱정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또 나는 병옥이 의견이 또 궁금해. 또 벌그룹 전문가로서. 그렇지. 아니 근데 나는 태연이 일단 너무 아쉽지. 아쉽고, 그런 좋은 프로덕트가 사라진 거야. 사라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산업이니까 그렇게 투자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물론 근데 이게 뭐 여기 산업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랑 별개로 뭐 예전에 뭐 SM 동방신기 그 나간 것도 그렇고 뭐 이런 PPT가 최근에 뭐 그치. 비슷한 결의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 엔터 산업 자체도 문제가 좀 있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 거기도 좀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엔터가 어쨌든 사람을 다루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제품인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계속 비유를 했지만 또 엄연히 다른다. 그치. 큰 차이지. 그 엔터 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 들으면 무슨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제 3자 입장에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사람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어렵다. 어렵고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이 좀 힘겨워하고 있는데 소리가 지금 너무 잘 들리거든.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데 저희가 슬슬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제죠? 전 다음 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나요? 다음 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되나?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해야 되고 그때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럼 3달 뒤인데요? 그때 확실히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저는 뭐 빨리빨리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또 스케줄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들 즐거웠고. 네. 일요일입니다. X같군요.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지만 네. 빨리. 파이팅 하시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